그날 나는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보냈다. 정확히 500만 원.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동생, 이번엔 진짜 급해. 엄마 수술비 일부야. 나중에 갚을게. 나는 아무 말 없이 송금했다. 그게 끝이었다.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 전화 차단, 메시지 차단, 심지어 집 주소도 바꿨다. 언니는 나를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진심이 됐다. 너는 그냥 ATM이야. 필요할 때 돈만 뽑으면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힌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민지였다. 서울 변두리에서 자란 막내 동생. 언니 민서는 5살 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 의지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우리를 키우셨다. 언니는 예쁘고 똑똑했다. 대학도 좋았고 결혼도 잘했다. 남편은 회사원, 안정된 삶. 반면 나는 평범했다. 고졸 후 바로 취업, 은행원으로 일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나는 돈을 모았다. 어머니 병원비, 내 생활비. 그런데 언니가 변했다. 처음엔 작았다. 동생, 이번 달 생활비 좀 빌려줄 수 있어?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나는 빌려줬다. 갚는다고 했지만 안 갚았다. 다음엔 더 컸다. 집 대출 이자 좀 도와줘. 또 보냈다. 어머니가 덧니가 어렵대 하시며 부탁하시면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됐다. 언니 남편 사업은 실패한 지 오래. 언니는 명품 사고 여행 다니며 돈을 썼다. 나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너는 혼자 사니 돈 남아돌잖아.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정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 장례식 날이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나는 모든 돈을 쏟아부었다. 수술비, 입원비. 언니는 나도 줄 테니 하며 조금 보냈지만 나중에 알았다. 그 돈도 내게 이전에 빌린 거였다. 장례식에서 언니는 울면서 말했다. 동생, 이제 우리 둘이야. 서로 챙기자. 그런데 그 후로도 돈 요구가 이어졌다. 장례 비용 좀 더 부담해줘. 나는 부담했다. 내 저축 전부. 그때 나는 깨달았다. 언니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줄이었다. 연락을 끊은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다. 미국으로 갔다. 4년 동안. 그곳에서 나는 변했다. 영어 배우고 투자 공부하고 돈을 불렸다. 주식, 부동산. 한국에 있을 때 꿈도 못 꿨던 액수. 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그 상처가 있었다. 언니의 말, 현금 인출기, 그 말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복수. 아니, 그냥 공평하게 갚고 싶었다. 4년 후 한국에 돌아왔다. 서울에 작은 아파트 샀다. 회사도 더 큰 곳으로 옮겼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차단 풀린 번호. 언니였다. 민지야, 나야. 오랜만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 있어? 만나자.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 언니가 울먹였다. 미안해. 그동안 잘못했어. 이제 갚을게. 만나서 얘기하자. 만났다. 카페에서. 언니는 늙어 보였다. 화장 짙게 했지만 눈가 주름이 깊었다.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 집도 팔았다. 동생, 도와줘. 마지막으로 나는 웃었다.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다. 안에만 $582. 정확히 계산한 액수였다.
언니가 나에게 뜯어간 돈, 이자까지 더한 환율로 계산해서. 언니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나에게 빼간 돈 전부야? 정확히 1,582달러. 이제 끝이야.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고마워,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서로 모르는 척 살아. 다시 연락하지 마. 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그냥 청산이다. 그 후로 언니는 몇 번 더 연락하려 했다. 메시지, 전화. 민지야, 이 돈으로는 부족해. 더 빌려줘. 나는 무시했다. 완전히 차단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4년 동안 미국에서 살며 나는 많이 생각했다. 왜 언니는 그렇게 됐을까? 어렸을 때 언니는 나를 보호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나서주고 어머니 심부름 대신 해주고. 그런데 결혼 후 변했다. 남편이 돈을 헤프게 쓰니 언니도 따라했다. 명예욕, 과시욕.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 위해 빌린 돈으로 여행. 미국에서 나는 친구를 사귀었다. 한국인 유학생들.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언니가 나를 돈줄로 봤어. 친구들이 말했다. 그건 배신이야. 가족이라도 용서할 필요 없어. 그 말에 공감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희생해야 하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돈을 줬다. 빚 청산. 하지만 언니는 이해 못했다. 그 돈을 받고도 더 요구했다.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왔다. 아파트 인터폰. 민지야, 열어줘. 얘기 좀 해. 나는 문 열지 않았다. 가에 더 할 말 없어. 언니가 소리쳤다. 너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어. 가족이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 내가 나를 현금 인출기라 불렀을 때 가족이었나? 그 사건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언니의 삶을 알아봤다. 소셜미디어, 공통 지인 통해. 이혼 후 언니는 혼자 살았다. 빚 갚느라 고생. 그런데도 여전했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고 안 갚고. 패턴이 같았다. 나에게 한 그대로. 그제야 알았다. 언니는 변하지 않았다. 그냥 대상이 나였을 뿐. 나는 결심했다. 완전히 끊자. 하지만 운명처럼 또 사건이 터졌다. 언니가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병원비가 엄청났다. 병원에서 연락 왔다. 보호자가 민지 씨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내가 언니 보호자로 등록됐던 모양. 나는 갔다. 병실에서 언니는 창백했다. 민지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앉았다. 왜 또 돈이야? 언니가 고개 숙였다. 이번엔 진짜 아니야. 사고야. 애 남은 돈 다 썼다고 했다. 그 1,582달러도. 나는 한숨 쉬었다. 얼마 필요해? 언니 눈이 빛났다. 500만 원만. 나는 일어났다. 안 돼. 이제 정말 끝이야. 문으로 갔다. 언니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돈 안 줬으면. 그 말에 멈췄다. 돌아봤다. 내 탓. 내가 나 뜯어간 탓 아니야. 언니가 울었다. 미안해. 제발.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이라는 단어. 하지만 나는 나갔다. 그게 두 번째 청산이었다. 퇴원 후 언니는 조용해졌다. 연락 안 왔다. 나는 일상에 집중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 받았다. 친구들과 여행도 갔다. 행복했다. 그런데 6개월 후 편지가 왔다.
언니로부터. 민지야, 읽어줘. 편지엔 언니의 고백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질투했다고. 내가 착하고 성실한 게 부러웠다고. 결혼 후 삶이 힘들어지니 나에게 의지했다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됐다고. 너를 현금 인출기라 부른 내 잘못이야. 용서해줄 수 없겠지만 미안해. 읽으며 눈물이 났다. 배신의 아픔, 하지만 이해도 갔다. 인간은 약하다. 나는 답장 안 했다. 그냥 잊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승진했다. 팀장 됐다. 삶이 안정됐다. 언니 생각은 가끔 났지만 아픔은 옅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 새로 입사한 사람이 언니 남편 전 부인 얘기했다. 아니, 내 언니. 지인을 통해 알았다. 언니가 다시 결혼하려 한다는? 상대는 유부남. 돈 많은 사람. 언니가 똑같은 패턴. 돈 때문에. 나는 충격받았다. 변하지 않았구나. 지인에게 물었다. 언니 괜찮아. 빚 갚고 새 남자 만났대. 행복해 보이던데? 그 소식에 옛 상처가 돋았다. 왜 또? 나는 직접 확인했다. 언니 페이스북. 사진 올렸다. 새 남자와 여행. 캡션 새 출발. 댓글엔 축하.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남자 유부남. 아내가 있다는 소문. 나는 고민했다. 말려야 하나. 가족이니? 아니, 이미 끊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연락했다. 언니, 그 사람 누구야? 언니 답장. 왜? 내가 신경 쓰리라니야 은행담했다. 유부남이잖아 왜 내가 말했다. 언니가 화냈다. 내가 뭔데 간섭해? 내가 날 버렸잖아. 그 말에 웃었다. 내가 버려? 내가 날 이용했지. 대화 끝났다. 그 후 언니 삶이 꼬였다. 그 남자 아내가 알았다. 스캔들. 언니는 쫓겨났다. 다시 빚 이번엔 더 컸다. 병원에 또 입원. 스트레스로. 연락 왔다. 민지 도와줘. 이번엔 가지 않았다. 전화로 말했다. 이제 정말 안 돼요. 내 삶 내가 책임져 줘. 언니가 울었다. 너만 있잖아. 가족만. 그 말에 나는 말했다. 가족. 내가 날 현금 인출기라 불렀을 때 가족이었어. 침묵. 미안해 바꿀게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끊었다. 그 사건 후 나는 더 강해졌다. 심리 상담 받았다. 가족 트라우마. 상담사 말했다. 용서가 꼭 화해는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용서예요. 나는 노력했다. 언니를 용서하려. 2년 후 소식이 왔다. 언니가 해외로 갔다. 미국으로. 일자리 찾으러. 나처럼. 아이러니했다. 언니가 메시지 보냈다. 미국 왔어. 새로 시작할게. 미안했어. 나는 답했다. 잘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미국에서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가끔 생각했다. 나도 그곳에서 새 삶 시작했듯이. 하지만 언니는 달랐다. 소식 들렸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다시 돈 문제. 한국 지인에게 빌리려 했다. 패턴 반복. 나는 한국에서 안정됐다. 결혼도 했다. 남편은 이해심 많았다. 내 과거 얘기하자 잘했어. 경계 필요해 했다. 우리는 아이 계획.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돌아왔다. 한국으로.
공항에서 우연히 만났다. 여행 가려다. 언니는 마르고 초췌했다. 민지 나를 봤다. 나는 멈췄다. 언니, 어색했다. 언니가 웃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결혼했어. 행복해. 언니 눈에 눈물. 나도 노력 중이야. 거짓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미국 어땠어? 언니가 말했다. 힘들었어. 내가 그랬듯 돈 불리려 했는데 실패했어. 그 말에 옛 기억. 내가 미국에서 성공한 건 노력. 언니는 슈어트커트만 찾았다. 우리는 커피숍 앉았다. 언니가 말했다. 그동안 잘못했어. 너 뜯어간 돈 정말 미안해. 진심인가? 나는 지갑 꺼냈다. 작은 봉투. 안에 약간의 돈 끼고 받아. 새 시작에서 언니가 놀랐다. 왜?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가족으로 살자. 하지만 돈은 안 돼. 언니가 울었다. 고마워. 그날 후 언니는 변하려 노력했다. 일자리 구하고 상담 받았다. 가끔 연락. 오늘 면접 봤어. 작은 소식. 나는 믿기 시작했다. 사람 변할 수 있나? 변화는 느렸다. 언니가 안정되기까지 1년 더 걸렸다. 작은 회사 취직, 혼자 살기. 우리는 가끔 만났다. 밥 먹고 얘기. 과거 얘기 피했다. 하지만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민지야, 그때 $1582 그게 내 인생 바꿨어. 내가 청산해져서 깨달았어. 나는 웃었다. 그 돈 의미 알았어. 언니 고개 끄덕였다. 내가 날 돈줄로 봤던 대가야? 이제 안 그래? 좋았다. 하지만 고비 왔다. 언니가 다시 돈 문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려. 이번엔 진짜야. 투자 좀. 나는 단호했다. 안 돼. 언니가 실망했다. 왜? 이제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안 돼. 내가 또 실패할까봐. 싸움 됐다. 언니가 소리쳤다. 너 아직 날 안 믿어. 나는 말했다. 믿고 싶어. 하지만 증명해. 언니가 떠났다. 연락 끊겼다. 다시. 마음 아팠다. 남편이 위로했다. 내 선택 오락 하지만 후회. 3개월 후 언니 소식. 사업 실패. 빚 이번엔 자살 시도. 병원. 나는 달려갔다. 언니 창백. 미안해 또 잘못했어. 나는 손잡았다. 괜찮아. 이번엔 같이 극복하자. 하지만 돈 아니야. 도움. 언니가 울었다. 진심. 그 후 우리는 치료 시작. 가족 상담. 언니의 문제, 의존성. 나의 문제, 신뢰 부족. 천천히 치유됐다.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자매됐다. 언니는 안정된 일자리, 나는 가족과 행복. 가끔 만나 밥 먹는다. 과거 얘기한다. 웃으며. 언니가 말했다. 그때 내가 날 끊지 않았으면 난 영원히 변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만 $582가 우리 둘을 구했어. 그 돈의 의미. 청산, 그리고 새 시작. 배신은 아팠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강해졌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 이제 후회 없다. 언니를 끄는 그 선택, 최고였다. 그리고 $1582는 영원한 교훈.